자, 이번 강좌에서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일단 표기는 저렇게 하는 거죠. 상황을 지금 살펴보면, 자, 전 사건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때 B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 얘는 표본 공간에 대한 크기로 실제 일어난 사건 B의 경우의 가지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줌으로써 사건 B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억이 나죠? 자,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의 영향을 받는 사건 B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에 영향받는 사건 B라면은 여기는 해당이 있을까요? 해당이 없겠죠. 바로 이 부분만 해당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표기는 우리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B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조건부 확률을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읽는 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읽으세요. 뭐 바라고 읽어도 좋고 슬래시라고 읽어도 좋고 표기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해주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표기 방법은 그다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건 B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아까는 전 사건이 바로 표본 공간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A라는 사건이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A라는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경우의 수로.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달리 써주면 이렇게도 우리가 표기할 수 있겠다. 자, 얘는 여기 위아래에 표본 공간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서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NS분의 NA라고 써주고 분모를, 자, 분자 똑같이 NS분의 NA 교 B로 써준다면 어떨까요? 표기 방법이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는 사건 A가 일어나게 될 확률이에요. 그렇죠? 분의 여기는 곱사건이 일어나게 될 확률.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기존에는 반드시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판단을 했었지만은 이제부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확률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조건으로 이게 달라붙어야 되겠죠. 사건 A에 대한 발생 확률은 0이 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A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전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후 사건이라고 하는 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먼저 일어난 사건, 나중에 일어난 사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전 사건, 후 사건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구분만 분명해지면 우리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낼 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이런 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더니 거기에서 소수가 나왔다고 할까요? 소수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걔가 홀수였을 확률 어떻게 될까? 말이 좀 어려운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전 사건, 사후 사건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상황을 전개를 시켜 나가다가 보면
어떤 게 전사건이고 어떤 게 후사건인지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개념을 잡을 때까지는 좀 구분해서 쓸게요. 자, 소수가 나왔다. 이게 지금 사전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봤더니 홀수더라. 이게 사후사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렇게 집합 형태로 표기를 해가지고서 상황을 한번 좀 짐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소수가 나올 사건 A라 그럴게요. A.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올 사건 B라고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건 그리고 B라는 사건 이렇게 일어났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예요. 일단 소수인 것들 중에서 홀수가 아닌 거 이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 소수이면서 홀수인 거 3과 5 두 개. 그 다음 홀수 1.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니면서 짝수인 거 그러면 4하고 6 이렇게 우리가 표본 공간을 구분을 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갑자기 숫자를 쓰려니까 웬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잘 보면 뭘 계산하라는 얘기냐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홀수가 나올 사건. 그런데 소수가 먼저 나왔다. 이거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상황이 짐작이 됩니까?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풀이법. 자, 첫 번째 풀이법은 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P 바 A는 NA분의 NA 교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가지수. 소수가 나오는 경우는 요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 그 다음 소수이면서 홀수일 경우 3 아니면 5죠. 두 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했을 때하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했을 때하고 분모에 내려가는 전체 경우의 가지수의 상황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방법을 한번 좀 이용을 해볼까요? 자, 얘는 P 바 A는 PA분의 PA 교 B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상황을 또 한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는데 소수가 나올 확률 2, 3, 5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면 6분의 3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6분의 3 분의 소수이면서 홀수가 나올 확률. 요 두 가지 나올 경우니까 6분의 2가 되어지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니까 3분의 2. 똑같이 결과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서는 경우의 가지수를 우리가 다 판단을 해서 얘기를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 현장에서는 경우의 가지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아예 확률값을 그냥 줘버리는 경우입니다. A와 B라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3분의 1이고 다음 A의 여집합 B 요 사건에 대한 확률이 4분의 1이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A 바 B를 한번 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가 B 바 A를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A 바 B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래요. 그러면 일단은 항상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하는 얘기지만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P A 바 B를 계산을 하려면 얘는 P B 분의
P, A, 교, B. 요거를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변형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전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표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했을 때 차지하는 영역이 이렇다면 자, 요것은 지금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얘는 뭡니까? B-A네 간단하게 쓰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B에만 들어가는 이 부분 이 부분의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될까? 얘는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곱사건이 일어나게 될 확률이에요. B가 일어날 확률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보태져야 되겠다. 3분의 1, 4분의 1. 됐습니까? 그럼 다음 분자에 올라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산수 계산해주면 되겠다. 7분의 4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푼 거는 확률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 제일 쉬운 방법, 가장 개념에 접근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표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얘를 표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상황을 한번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소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각각 A와 B로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면 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소수가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고 홀수인 게 나올 수도 있고 짝수인 게 나올 수도 있고 구분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소수가 나오는 사건 A입니다. 그러면 A의 여사건이면 뭐냐면 소수가 아닌 게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홀수가 나오는 사건 B로 잡아준다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B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로 쓸까요? 여기에 소수이면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지금 뭐냐면 A, 교, B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소수이면서 짝수인 거 A, 교, B의 여사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얘하고 얘하고의 교집합. 요렇게. 얘하고 얘하고의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상황들을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체크해 나가보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소수이면서 홀수인 거. 아까 우리 이거 했으니까 3 아니면 5.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는 여기는 1밖에 2인가요?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4와 6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겠다. 그렇죠?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게 돼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뭐냐면 자, 이때 할 일은 B 바 A를 계산하는 겁니다. B 바 A. 자, 이때 얘는 PA분의 PA 교 B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표를 바라다 보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냐면 요 경우예요. 그죠? 요게 지금 A가 일어나는 상황. 그죠? A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상황은 이 경우와 이 경우에 대한 합집합이 되어지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PA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PA 교 B 플러스 PA 교 B의 여사건.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 분자는 똑같은 거죠. 요렇게.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A교 B면 3이나 5가 나오는 사건. 전체 6가지 중에 얘가 나오니까 6분의 2 플러스 얘는 요거 2 하나 나오는 경우니까 확률 6분의 1이 되어지겠죠? 6분의 1.
그리고 얘가 나오는 경우니까 6분의 2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3분의 2 어때요? 똑같죠?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조금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이거나 또는 요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해서 조건부 확률을 포기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가지고서 이 표로부터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면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조건부 확률 문제라도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그럼 연습 삼아 같은 방법으로, 자, 세 번째 방법, 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사건이 두 개밖에 없어요. A하고 B.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한번 써보는 거야. 자, 써보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구분이 되겠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요렇게. 그러면 이 각자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은 또 조금 전에 우리 했던 대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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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네 가지가 여기에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처럼 경우의 가지수의 형태로 표시가 된 게 아니라 확률로 표시가 됐으니까 우리 나오는 것도 확률로 쓰자고. 자,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이 부분은 A와 B가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니까 3분의 1이 되어지겠네요. 3분의 1. 그렇죠? 여기는 조건에 없어요. 그죠? 그냥 A라고 할까요? A. 그 다음 A의 여사건과 연관된 거 요거네요. 여기가 4분의 1. A는 일어나지 않는데 B는 일어난다. 여기는 둘 다 일어나지 않는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들을 모두 합친 값은 1이에요. 모든 경우에 대한 이 상황에서의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러니까 뭐 A값, B값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자, 그림에서 표에서 PA 바 B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PA 분의 가 아니고 PB죠. 사전사건이 B니까 PB분의 PA 교 B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써보면 A와 B가 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B하고 A의 여사건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일어나든지 분의 PA 교 B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들만 지금은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죠. 자, A교 B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더하기 여기는 4분의 1 분의 A교 B니까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7분의 4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앞서서 계산한 거하고 어때요? 똑같이 만들어지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워 보이는 듯한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선생님이 베이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할 텐데 그것의 기반이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듯 했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